예, 2025년 3월 29일 음력으로는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정치산책 171번째. 예, 오늘 또 토요일이고 하니까 아마 오늘 내일은 윤석열의 그 탄핵에 대한 그 투쟁 열기가 아주 고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안국동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불법 보라색 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놈들이 국헌을 문련시키는 지금 현재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있는 것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고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재판관들은 아직까지 그 윤석열 탄핵 그 결정을 인용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위반이고 국민 모독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인가 보라색 입은 입법복을 찢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법치주의적 요소를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현재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우방국이라고 했던 그 바다 건너 미국은 우리를 민간 국가라고 지정을 하고요. 또 러시아는 우리 이 북한과 또 북러 그 군사 동맹을 맺어서 지금 현재 서로 군사까지 파견하고 기술 교류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간첩이 이런 이야기를 풍문을 떠들어 가지고 또 이런 현상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현재 또 그 김충식이를 시켜 가지고 비무장지대에 일본 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군 부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뉴스를 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김충식은 김건희의 엄마인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내연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일본 출신이면서 그야말로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예전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그 서른 국회의원하고도 서로 그 이름이 수첩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위인인데요. 김부겸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이 김충식과 관계되어 있는 그야말로 브루크 중에서는 브루크다, 밀정 중에서는 밀정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현재 탄핵국 국면에서 미국으로 튀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민주 진보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현의 후손으로서 오늘날의 샤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로서는 왜 우리는 문재인, 이낙연, 조국을 비판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이낙연 이 조국이 바로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고, 문재인, 이낙연 이 조국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동안에 해방 이후로 보면은 80년이고요. 일제시대로 포함하면 약 120년이 되고, 인조 쿠데타, 인조 반정으로 보면은 인조 반정이 1623년 23년 4월 11일 날에로 보면은 지금까지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들이 1910년도 이 서인계 노론이 이완용을 비롯해서 75명이니까 76명이 자기를 받았죠. 조선 귀족령에 의해 가지고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국권 침탈하면서 조선 귀족령을 발의해 가지고 1994년도 이미 갑오 개혁에서 갑오 외란에서 이미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시대 때는 실질상 신분제도가 부활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한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작 1등급은 없고 후작 2등급이 6명, 백작 3등급에 3명, 자작 4등급에 22명, 남작 5등급에 45명이 되는 것이, 이들이 이제 나라를 팔아먹고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전신이 되어 있는 선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부역했던,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부역을 떠나가지고 민족 독립투사들을 고문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자익으로 몰아서 숙청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4.19와 함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전두환으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는 바로 이들 귀족 세력들, 소위 말하는 400년 동안 해먹었던 이 귀족 세력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으킨 역사적인 친위 쿠데타지, 단순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을 독재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적인 연구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기로에 서게 되고, 무정부 상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날인데, 저도 이것을 정체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제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권리당원으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왜 우리는 이 문재인, 이낙연 조국을 비판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상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정당의 뿌리 위에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로서 돈과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는 400년 동안의 권력을 쥐었던 이 특수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수집단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서는 이들을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다든지 정의에 민감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은 바로 실행력이 없는 것이고 실정주의적 요소로서 공부에
이 허점이 드러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 시대를 걱정하는 제1전선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엄격하고 가장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 2024년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의 포고령 1호에서 나왔던 모든 정치 행위를 그만둔 그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국회의원이 주어진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대행해서 우리가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탄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력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탄핵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 역풍이 분다는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문재인과 이낙연과 조국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낙연과 이 조국은 바로 진보민주 계열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도 청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도 더티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낙연 조국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당원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과 이낙연 이 조국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문재인은 일단 북한에서 내려왔던 실향민의 한 사람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았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경희대 법대를 가가지고 아마 특별장학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운동도 좀 하고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도 하고 노무현과 같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그 일대성의 출세가도를 가지게 되었던 사람인데 문재인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해보지 않은 그 직책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민정수석에서부터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아마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이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바탕이 됐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가는 모를 일이지만 왜 문재인은 비판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일반 시민이 아니라 막중한 권력과 막중한 그 힘을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평가받아 마땅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직자로서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그야말로 무능력의 최고의 사람이다. 무능력의 최고의 뭐냐면은
끝장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이낙연은, 이거는 나는 이 사람다 가라고 싶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호남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호남인으로서,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꽃길과, 단물을 다 빨아먹은 그야말로, 악마 같은, 존재인데, 호남이 태어나게 하지 않아야 될 그야말로, 기태이고, 이낙연은, 존낙연이라고 말할 정도로 호남인에게도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낙연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기회주의적 요소가 그를 망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능력도 없는 놈이 권력자로서 뭐냐면은 행세만 하다가 결국은 망가져 가지고 그 꼴 좋게 지금 현재 돼 있는. 앞으로 이낙연은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낙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요. 문재인을 생각하면 뭐냐면은 불경의 양산 평산마을에서 쫓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조국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악하고 나쁘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 자로서 자기 스스로 귀족화 되어버린 존재로서 이기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태어난 경제력이라든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또 웅진학원인가 하여튼 그런 그 학원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부자가 됐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조국이 걸어온 그 방향성을 보면 교모하게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모하게 거짓말 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고, 자기 포장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시대에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낯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낯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을 하게 대한 사심이 부여됐던 존재로서 결국은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인가 여기에 또 가입을 해가지고 학생운동을 잠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치에도 참여 많이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시대적인 아픔, 역사성, 공시성, 역사성과 공시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막서주의 실존주의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인간이 주체적 의사결정관으로서 실존주의적 이 공시성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했고, 역사적 결단, 가치 결정으로서 역사성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사심이 작용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안도 초토화되어 버린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록 조국 혁신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조국이 한 역할에서 더 나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원 500만 명과 권리당원 200만 명인가 300만 명인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재명 다음에 뭐 김민석이든 어떤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이 후보자군이 나와서 앞으로 발굴되어서 계속 뭐냐면, 물론 조국혁신당에 조국도 포함합니다. 물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검증받아서 바로 밑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권리당원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진보민주개혁을 아니면 그 중도 개혁보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인정을 받으면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우리 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야말로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한국 민주주의의 이름만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국민의힘과 타협해서 서로 짬짬이로 뭐냐면은 놀고 먹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우리가 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친위 쿠데타와 이재명이 당대표와 이 한판 승부에 의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주 다가오는 내일 모레 이번 주가 아마 결판이 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들이 여야든 기득권 카르텔이 유행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이제 이것이 지난 세대를 털어내고 지난 80년을 털어내고 새롭게 진행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문재인은 극우 보수의 역풍에 기댄 기회주의자, 무능력자가, 이낙연은 지역주의에 기댄 기회주의자다, 조국은 엘리트에 빠진 강남좌파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대동사회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대동사회 기본사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대동사회는 바로 삼원제국에서 삼제제도에서 나오는 요 손시대 때 이야기가 바로 대동사회고,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 민본의 나라를 우리가 대동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동사회라는 뜻을 우리가 출처는 바로 요순시대 때, 삼원제국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우리 한국민의 오랜 사회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 대동사회가 바로 백성의 나라, 민국의 나라, 민본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도 이제 강의했지만, 바로 민유방본이라는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우임금이 이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에서 민방에서 민국으로 바뀐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사회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제왕권국가, 총독, 기타 이렇게 독재자를 거쳐오면서 이제는 삼원사성을 부활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이 삼원사성을 부활해야 되는 부분에 공부를 박차를 가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직접민주주의와 정당주의가 결합되었던, 그렇게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민주공화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이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정당주의로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결합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생명력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보라색 입은 법복 입은 재판관의 그 법복은 우리가 찢어버려야 된다. 그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에 있고, 이 보라색 입은 법복은 우리가 찢어버리겠다. 일곱 번째, 검찰은 해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한국 엘리트가 이제 교체 중에 있죠. 그야말로 그동안에 놀고 먹었던 이 연놈들이 이제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늙어버렸죠. 또 그동안 잘해 먹었지 뭐. 자, 늦었지만 이제 한국 사회 엘리트가 교체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아홉 번째, 대한 매체 유튜브가 이제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째, 개인 행복 중심의 나라로 이제, 뭐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사이에 내 개인이 행복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개인 행복 중심의 나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11번째,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과 조국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를 등장하게 하였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는 바로 한국의 기득권에 기대서 기생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생한 지금 바이러스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민이 털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번째 제가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진보민주 진영의 기회주의자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노무현의 죽음이 진보민주 진영의 기회주의자를 양성했다. 여기 그 기회주의자 양성해서 가장 크게 출세한 놈이 바로 누구냐? 바로 문재인, 이낙연이, 조국이 이런 놈들이라는 것이죠. 요 기회주의를 양성해가지고 요 놈들이 뭐냐면은 노무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난 3년 전까지 약 14년 동안에 뭐냐면 이 애들이 호화호식 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거기를 뭐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놈들이 뭐냐면은 호화호식했던 연놈들이, 그래서 친노 노빠들이 이제 뭐냐면은 다 뭐냐면은 여기에 규제돼 버린 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바로 반인간주의, 반서구주의, 반이성주의, 반합리성, 문화상대주의에 빠져버린 이 포스트 구조주의와 같은 광인, 족쇄, 폭력, 정신병의 이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신 이 분들은 바로 그런 놈들 수박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우리가 엘리트 계층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이와 싸워서 아주 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트와 명명가로의 정치 투쟁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 현장이 이번 내란 사건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약 13년 동안에 진보민주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안일하게 전선이 흐트러져서 가지고 왔다가 속절없이 우리가 당하다가 지금 이제 이명박인데 당하고 박근혜인데 당하고 윤석열인데 당하는 이런 지경에 놓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김남수 시인의 항상 그 말이 기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더 적어 보고 싶은데요. 내가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